이수진이 다니는 회사에 내가 직접 들어갈 거야. 김 과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청소부로 위장 취업하겠어. 김 과장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정체가 드러나면 드러나지 않게 하면 돼. 준비해. 은희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김 과장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강은희 회장은 몰랐습니다. 이 시험에서 정작 시험 받는 건 자신이라는 것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42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습니다. 건물 꼭대기층 넓은 회장실 안은 고급스러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십 장의 보고서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강은희 회장은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65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날카로운 눈빛과 고든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녀의 손은 서류를 넘기면서도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완벽하게 통제하며 그룹을 이끌어왔죠. 그때 비서실장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도련님께서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문이 열리고 35세의 강민준이 들어섰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죠. 은희는 아들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각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은희는 펜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냐?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회장실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희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죠.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을 통해 아들이 3년간 한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요. 이수진 32세, 중견 IT 기업 직원. 부모 없이 할머니 손에 자란 평범한 집안 출신. 은희는 그 보고서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이수진이지. 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은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수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한 번만 만나주세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간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단호했습니다. 안 된다. 왜요? 왜 만나보시지도 않고? 너는 그룹의 후계자다. 내 결혼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은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 여자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해도 우리 집안에 맞는 배우자를 찾아야 한다. 민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수진이를 사랑합니다. 사랑? 은희가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사랑만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저희는 3년을 함께 했습니다. 수진이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더 안 돼. 은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년이나 만났으면서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느냐? 이미 깊이 빠진 후에 말하면 내가 허락할 줄 알았느냐? 민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반대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최대한 늦춰왔던 것입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이라도 수진이를 만나주세요. 그럼 아실 겁니다. 만날 필요 없다. 내 대답은 거절이다.
민주는 어머니의 완강한 태도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나주시지 않으신다면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결혼하겠습니다. 은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뭐라고?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죠. 홀로 남은 은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불안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그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0대 초반 자신도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했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반대로 1년 만에 이혼당했죠. 그 아픔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이후 재벌 집안과의 정략 결혼으로 재혼했지만 그것은 사업적 동반자일 뿐이었습니다. 사랑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죠. 그렇게 외로운 결혼 생활 속에서 태어난 아들 민준. 은희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최고의 교육, 최고의 환경, 그리고 최고의 배우자. 민준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적절한 배우자와 함께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평범한 집안 출신의 여자가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 혹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은 아닐까요? 은희의 머릿속에는 의심만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책상으로 돌아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김 과장 들어와. 잠시 후 비서실장 김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58세의 그는 20년 넘게 은희의 곁을 지켜온 충직한 부하였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이수진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해. 김 과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조사하시길 원하십니까? 그 여자의 일상, 회사 생활, 교우 관계, 돈 쓰는 습관, 모든 것을 파악해. 은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은희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 민준이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재산을 노리는지 확인하고 싶다. 김 과장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만나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만나기 전에 그녀의 본 모습을 먼저 파악하고 싶어? 은희는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과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희는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아들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대로 두면 정말로 결혼해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이수진의 조사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사진 속 수진은 수수하고 평범해 보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소탈한 미소. 하지만 은희는 겉모습만으로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해. 은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위장 취업.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상태에서 수진의 일상을 관찰한다면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은희는 김 과장을 불렀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수진이 다니는 회사에 내가 직접 들어갈 거야. 김 과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청소부로 위장 취업하겠어? 김 과장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정체가 드러나면, 드러나지 않게 하면 돼. 준비해. 은희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김 과장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가짜 신분증, 가짜 이력서, 청소 용역 업체와의 계약. 은희는 평생 처음으로 청소부 복장을 입어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화려한 정장 대신 수수한 작업복.
단정하게 올린 머리 대신 소박한 머리 모양. 이제 시작이군. 은희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명함을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강은희 회장이라는 정체는 잠시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 그녀는 박순자, 평범한 청소부일 뿐이었죠. 일주일 후 월요일 아침, 은희는 낯선 곳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중견 IT 기업 테크원 건물 앞이었죠. 평소 같았으면 운전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본사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수수한 청소부 복장을 하고 직원 출입구 앞에 서 있었죠.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건물 뒤편 직원 출입구로 들어서자 청소용역업체 관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다소 무뚝뚝한 표정이었죠. 박순자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은희는 가짜 이름에 어색함을 느끼면서도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관리자는 은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데 일하실 수 있겠어요? 문제 없습니다. 그럼 따라오세요. 업무 설명해 드릴게요. 두 사람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펼쳐졌습니다.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컴퓨터 자판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관리자는 은희를 복도 한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가 청소용품 보관실이에요. 필요한 건 여기서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을 살폈습니다. 주로 15층 사무실과 복도, 화장실을 청소하시면 됩니다. 관리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아침 8시까지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이에요.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고요.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직원들한테 말 걸지 마세요. 일하는데 방해될 수 있으니까. 관리자의 말에는 차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희는 불쾌함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자가 가고 나자 은희는 청소도구를 챙겨 복도로 나갔습니다. 걸레와 청소기를 들고 걸으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는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회의실 유리문 너머로 몇 명의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이수진이었습니다. 은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여자를 직접 보는 순간이었죠. 수진은 동료들과 회의 자료를 검토하며 활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소탈한 웃음, 편안한 말투. 은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 여자가. 은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은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였죠. 하지만 은희는 겉모습에 속지 않으려 했습니다. 진짜 모습은 일상 속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은희는 복도 한쪽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은희가 뒤를 돌아보니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미소를 띤 얼굴로 은희를 바라보고 있었죠. 은희는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처음 뵙는 것 같아서요. 수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네, 오늘 첫 출근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는 이수진이라고 해요. 여기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수진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박순자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이모님. 은희는 수진의 밝은 표정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게 구는구나.
하지만 이것이 진심인지 위선인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물었습니다. 점심 식사는 하셨어요? 아직입니다. 그럼 같이 드실래요? 구내식당 음식이 꽤 괜찮거든요. 은희는 놀랐습니다. 청소부에게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하는 직원은 흔치 않았으니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따로 먹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같이 가요. 혼자 드시면 심심하시잖아요. 수지는 밝게 웃으며 은희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은희는 어쩔 수 없이 수진을 따라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은 직원들로 붐볐습니다. 수지는 두 사람 분의 식판을 가져와 음식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구석자리에 앉았죠. 여기 앉으세요. 은희는 수진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수진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모님, 어디 사세요? 강북 쪽에 삽니다. 아, 그럼 출퇴근이 좀 멀겠네요. 괜찮습니다. 은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청소 일하시는 거 힘드시죠? 할만합니다. 우리 할머니도 예전에 청소 일하셨거든요. 수진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담겼습니다. 은희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할머니요? 네, 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어서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수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청소 일하시면서 저 키우셨죠. 대학까지 보내주셨어요. 은희는 말없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조사 파일에서 본 내용이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 할머니 생각나요.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는 마음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요. 은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묵직해졌습니다. 수지는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모님, 천천히 드세요. 저는 회의가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네, 그러세요. 아, 참. 제 책상 서랍에 간식 있거든요. 언제든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수지는 손을 흔들며 식당을 나갔습니다. 은희는 홀로 남아 수진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저 친절이 진심일까 아니면 연기일까? 은희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수지는 예상보다 더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것. 오후가 되자 은희는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걸레를 들고 무릎을 꿇는 순간 평생 처음 해보는 일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두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은희는 구석에서 조용히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두 여자는 은희를 무시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을 고치며 수다를 떨기 시작했죠. 너 이수진 알지? 응, 마케팅팀에 있는 애. 왜? 걔 요즘 팀장님한테 찍혔대. 진짜? 왜? 야근 안 한다고 거절했다잖아. 주말 근무도 안 한대. 헐, 대단하네. 나 같으면 못 그러겠는데. 은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두 여자의 대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걔 남자친구 있다며? 응, 있는 것 같던데. 꽤 오래 만난다고 들었어. 부럽다. 일도 잘하고 남자친구도 있고. 그래도 팀장님한테 찍히면 힘들 텐데. 두 여자는 화장을 마치고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은희는 걸레를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진이 상사에게 거절했다는 것. 야근과 주말 근무를 거부했다는 것. 그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은희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보관실에 넣었습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수진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은희는 건물을 나서며 멀리서 수진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은 동료와 함께 걸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모습이었죠. 은희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모습이 진짜일까 아니면 가면일까? 더 지켜봐야겠어. 은희는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수진의 본 모습을 파악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은희는 다시 내일 이곳에 올 것입니다. 박순자라는 이름으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은희는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 청소부로서의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었던 일들이 조금씩 익숙해졌죠.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을 관찰하는 것, 그녀의 본 모습을 찾아내는 것.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은희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회의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벌써 출근한 것 같았죠. 은희는 호기심에 살짝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수진이 홀로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신입사원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있었죠. 최 대리라고 이름표에 적혀 있었습니다. 최 대리의 표정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 대리님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회의실 밖까지 들렸습니다. 하지만 선배님, 제가 중요한 파일을 삭제해버렸어요. 어떡하죠? 최 대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백업이 있을 거예요. 같이 찾아봐요. 은희는 문틈 사이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수진은 침착하게 노트북을 조작하며 파일을 복구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두 사람은 계속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죠. 마침내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찾았어요. 여기 백업 폴더에 있네요. 정말요? 오, 감사합니다, 선배님. 최 대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다행이에요. 이제 출근 시간 전에 복구하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희는 회의실에서 물러나 복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방금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시간을 희생해가며 동료를 도왔습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은희는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은희는 탕비실에서 걸레를 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청소부가 서 있었습니다. 김아줌마라고 이름표에 적혀 있었죠. 어휴, 허리야. 김아줌마는 허리를 짚으며 신음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아침에 무거운 장비 나르다가 삐끗했나 봐. 나이 들면 이래. 김아줌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탕비실 문이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이모님 괜찮으세요? 수진은 김아줌마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좀 쉬면 나아질 거야. 안 돼요. 병원 가보셔야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일해야 하는데. 김아줌마가 손을 저었습니다. 일은 제가 대신 할게요. 관리자님께 말씀드릴 테니까 병원 가세요. 수진은 김아줌마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근데 너 일 있을 텐데.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모님 건강이 더 중요하죠. 은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진은 김아줌마를 부축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건물을 나갔죠. 은희는 탕비실에 홀로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진의 행동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1시간 후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은희는 복도에서 청소를 하다가 수진과 마주쳤습니다. 이모님, 김아줌마는 병원 가셨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치료비는 제가 냈어요. 괜찮아요. 은희는 놀라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그럴 필요 없는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수진은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은희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은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 민준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집에 가는 중이다. 왜? 어머니, 수진이를 만나주시는 건 생각해 보셨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은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간 수진을 관찰한 것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수진의 친절함, 동료를 돕는 모습,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 그것들이 진짜일까 아니면 연기일까? 은희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이다. 은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민준아, 어머니도 생각이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언제까지요? 곧 답을 주마. 은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은희는 소파에 앉아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수진 생각뿐이었죠. 할머니 손에 자란 이야기, 동료를 돕는 모습, 청소부를 배려하는 마음. 내가 혹시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은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쉽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믿어온 신념을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은희는 다시 출근했습니다. 수진의 책상 근처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책상 위 액자를 봤습니다. 액자 속에는 수진과 민준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찍은 것 같았죠. 두 사람은 솜사탕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은희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 웃음이 진짜라면, 저 행복이 진실이라면. 은희는 고개를 돌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수진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재벌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은희는 화장실 청소를 하러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회의실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팀장님, 그건 제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이수진 대리, 회사 생활이 그런 거야. 상사가 시키면 해야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 접대는 제 업무가 아니에요. 은희는 회의실 문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박 부장은 팔짱을 끼고 수진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수진은 똑바로 서서 그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각오해야겠네. 박 부장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감수하겠습니다. 뭐? 부당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박 부장은 비웃으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수진은 혼자 남아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한숨을 쉬었죠. 은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은희는 조용히 청소를 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수진이 겪고 있는 부당함이 보였기 때문이죠. 은희는 자신이 회장이라는 사실이 답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서서 수진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이 무력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은희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밝히거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고 용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어. 은희는 중얼거렸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수진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은희는 내일도 이곳에 올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은희는 어느새 청소부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상태였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공간을 청소하고 같은 사람들을 관찰했죠. 특히 수진을 집중적으로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변함없이 친절하고 성실했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은희는 수진의 팀이 있는 사무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대부분 회의에 참석한 상태였고 사무실은 한산했죠. 은희는 수진의 책상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책상 위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은희의 눈에 책상 위 작은 액자가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봤던 그 액자였습니다. 수진과 민준이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은희는 걸레를 든 채 그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은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들이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항상 무표정하거나 지친 얼굴이었는데 수진과 함께 있을 때만은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김 과장, 추가 조사 좀 해줘. 무엇을 조사하시길 원하십니까? 민준이가 이수진에게 우리 집안 이야기를 얼마나 했는지 알아봐. 김 과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건 도련님께 직접 여쭤보시는 게 민준이한테 물어보면 제대로 답하지 않을 거야. 다른 방법으로 확인해.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희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만약 수진이 민준의 집안 배경을 알고 접근했다면 그것은 은희가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만약 모르고 만났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의미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은희는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김 과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말해봐. 도련님께서 이수진 씨에게 집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은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이수진 씨는 도련님이 재벌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3년이나 만났는데 모를 수가 있어. 도련님께서 의도적으로 숨기신 것 같습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은희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집안 배경을 모른다는 것. 그것은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순수하게 민준을 사랑해서 만난 것이죠. 은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은희는 곧바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민준아, 지금 집에 와라. 무슨 일이세요? 와서 얘기하자. 은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1시간 후 민준이 도착했습니다. 은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긴장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앉아라. 민준은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은희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너 수진이한테 우리 집안 이야기 안 했다며?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대답해. 안 했느냐?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안 했습니다. 왜?
어머니께서 만나주시지도 않으시는데 수진이한테 말하면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서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리고 수진이가 절 사랑하는 게 저 때문인지 제 집안 때문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은희는 아들의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신도 수진을 의심했지만 아들도 똑같이 의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수진은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하게 민준을 사랑했다는 것을. 민준아, 내 어머니, 그 여자, 수진이가 정말 널 사랑하는 것 같구나. 은희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습니다. 민준은 놀라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도 생각해봤다. 너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누군지. 은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 조금만 더 시간을 줘라. 정말요? 그럼 만나주시는 건가요? 곧 답을 주마. 은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주는 기쁜 표정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은희는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집안 배경을 모른다는 사실, 그것은 은희의 확신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은희는 다시 출근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청소를 시작했죠. 오후가 되자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은희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갔습니다. 회의실 앞이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수진과 박 부장이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니, 대화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질책이었죠. 박 부장은 서류를 책상에 던지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은희는 문 근처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수진 대리, 이번 프로젝트 어떻게 할 거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 지난주에도 똑같은 소리 했잖아. 박 부장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거래처 접대도 안 하고 야근도 안 하고 그러면서 성과를 내겠다고? 업무 시간 내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에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박 부장은 팔짱을 끼고 수진을 내려다봤습니다. 다음 주까지 결과 못 내면 인사평가에서 가만 안 둘 거야.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부장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수진은 혼자 남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이 겪고 있는 부당함이 눈에 보였습니다. 자신이 회장이라는 사실이 더욱 답답했죠. 지금 당장 나서서 도와주고 싶었지만 청소부 신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희는 조용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수진은 직장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어머니로부터는 거부당하고 있었죠. 그 모든 것을 견디면서도 밝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강한 아이구나. 은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수진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재산도 배경도 없지만 인간적으로는 누구보다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은희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해야 할 때였습니다. 수진이 정말로 며느리로 적합한지, 아니, 수진이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은희는 건물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그리고 확신이 서면 그때 결정하자. 은희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은희는 여전히 청소부로서 수진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얻기 위해서였죠.
수진이 정말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은희는 복도를 청소하다가 수진의 팀 회의실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안에서 수진과 박 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 톤이 심상치 않았죠. 은희는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수진 대리, 이게 뭐야? 박 부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프로젝트 보고서입니다. 이런 걸 보고서라고 내. 다시 해와. 서류가 책상에 던져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팀장님, 이미 검토하신 내용 그대로. 말대꾸야?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박 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닙니다. 다만 무엇을 수정해야 할지. 이수진 대리, 당신 요즘 태도가 왜 그래? 상사 말을 안 듣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다시 제출해. 안 되면 인사팀에 얘기할 거야. 내일 아침까지요? 그건 왜 못해? 그럼 이 회사 안 맞는 거 아니야? 박 부장의 말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침착했습니다. 박 부장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은희는 얼른 청소하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부장은 은희를 힐끗 보더니 지나갔죠. 은희는 회의실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수진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은희는 탕비실에서 걸레를 빨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가 붉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죠. 이모님, 수진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래. 은희는 걸레를 짜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탕비실 구석에 기대서서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힘든 일 있어?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사 일이 좀 힘들어요. 무슨 일인데? 팀장님이 자꾸 불가능한 걸 요구하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은희는 걸레를 내려놓고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도 참고 견뎌야지. 직장 생활이 원래 그런 거잖아. 알아요. 근데 이모님. 수진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전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은희는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지나갈 거야. 감사해요, 이모님. 이렇게 들어주셔서. 수진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탕비실을 나갔죠. 은희는 홀로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진이 겪고 있는 일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견디는 모습. 은희는 자신이 무언가 해줘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희는 복도에서 청소를 하다가 인사팀 직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서류를 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죠. 은희는 그 근처를 지나가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수진 대리해고 서류야? 응, 박 부장이 올렸대. 무슨 이유로? 업무 태도 불량이랑 상사 지시 불이행. 근데 이수진 대리가 일 못하는 것도 아닌데. 모르겠어. 위에서 결정하면 우리가 뭐 어쩌겠어. 은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고라니. 수진이 해고당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은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회장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금요일 오후 은희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진이 개인 물품을 상자에 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희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수진의 동료들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수진을 위로하고 있었죠. 수진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줘서. 괜찮아.
다들 신경 쓰지 마. 수진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른 좋은 곳 찾을 수 있을 거야. 고마워. 동료들이 떠나고 수진은 홀로 남았습니다. 은희는 조심스럽게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 씨. 수진은 돌아보며 은희를 발견했습니다. 아, 이모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야? 짐을 싸고 있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해고당했어요. 뭐? 은희는 놀란 척했습니다. 팀장님이 결국 저를 내보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 거야? 제가 팀장님 말을 안 들어서요. 부당한 요구를 거절했거든요. 수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안 해요. 제가 옳다고 생각한 일을 한 거니까. 은희는 수진의 강인함에 놀랐습니다. 해고당했으면서도 당당한 모습. 은희는 수진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다시 구직 활동해야죠. 뭐? 수진은 상자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때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모님, 사실은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 있어요. 남자친구요. 은희는 숨을 죽이고 수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세요. 왜? 모르겠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저를 만나주시려고도 안 하세요. 수진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왜 저를 싫어하시는지.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장까지 잃은 저를 보시면 더 실망하시겠죠. 은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수진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희는 수진을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은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빈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은희는 복도에 홀로 남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진을 시험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녀를 더 힘들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은희는 회의실 문 앞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수진이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은희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것은. 은희는 조용히 회의실 문 앞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은희는 비서실장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김 과장, 테크원 회사 이수진 씨 해고건 조사해. 네. 무슨? 부당한 해고라면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해. 은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그러시려면 정체를 드러내셔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일단 조사부터 해.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희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같은 시각 민주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죠. 민주는 불안해졌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수진의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진이 해고당했다는 것.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을 만나야 했습니다. 민주는 차를 몰고 수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집안인지, 그리고
어머니가 왜 만나주지 않으려 했는지 모든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 없었죠. 청소 도구를 정리하던 은희는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박 부장을 직접 만나기로. 은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박 부장의 사무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평생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죠.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박 부장의 사무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은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안에서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 부장은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청소부가 들어온 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죠. 뭐야? 청소 시간도 아닌데 왜 여기 와?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은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박 부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은희를 쳐다봤습니다. 청소부가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 이수진 대리 해고건 말입니다. 은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거 철회하세요. 박 부장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부당한 해고입니다. 이수진 대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청소부 주제에 무슨 권한으로 회사 일에 참견해? 박 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은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수진을 위해서라도 참아야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어요. 박 부장은 비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적으로? 웃기는 소리 하네. 청소부가 무슨 법을 알아? 그는 은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박 부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거 완전히 미쳤네. 경비 불러. 그는 내선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잠시 후 경비원 2명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 밖으로 내보내. 경비원들이 은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은희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청소부 신분으로는 힘이 없었습니다. 은희는 경비원에게 이끌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은희는 자신의 무능함에 분노했습니다. 회장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진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이 비참했습니다. 경비원들은 은희를 1층까지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건물 밖으로 내보냈죠. 은희는 건물 앞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천천히 일어나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운전기사가 대기하고 있는 차가 멀리 보였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그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근처에 세워둔 평범한 차로 향했죠. 위장 취업을 위해 준비한 차였습니다. 차 안에 앉아 은희는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진을 시험하려고 시작한 일이 이렇게 복잡하게 꼬일 줄 몰랐습니다. 은희는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은희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평생 울지 않고 살아온 강은희가 지금은 울고 싶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은희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녁 해가 빌딩 사이로 지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집에 도착한 은희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지도 않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아직 청소부 복장을 입고 있었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초라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은희는 천천히 옷을 벗었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을 벗어 의자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평소 입던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죠.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은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희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수진을 의심한 것, 만나주지 않은 것, 그리고 이렇게 지켜만 본 것. 같은 시각 민주는 수진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원룸 건물 앞에 차를 세웠죠. 민주는 심호흡을 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됐습니다. 민주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다시 눌렀습니다. 그때 인터폰 너머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수진아. 민준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만나고 싶지 않아. 수진아, 제발. 할 말이 있어. 중요한 얘기야.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수진아. 민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슨 일이야? 들어와. 수진은 민준을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했지만 비좁았죠. 민주는 방 한가운데 서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창가에 기대 섰습니다. 해고됐어. 오늘.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알아. 회사에 전화해서 들었어. 그래서 왔구나. 수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한테 잘해주지 못해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아, 사실은.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수진은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숨긴 거? 응. 정말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민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한성그룹 회장이야. 수진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너를 만나주지 않아서 차츰 말하려고 했어. 민주는 다가가려 했지만 수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잠깐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그 한성그룹? 응. 미안해.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은 벽에 기대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한 건 아니야. 그냥 말 안 한 거지. 같은 거잖아.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년이야. 우리 3년을 만났잖아. 그동안 한 번도 말 안 한 거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난 내가 날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내 집안이 아니라 나 자신을. 수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날 시험한 거야? 3년 동안? 아니, 그게 아니라. 나가줘. 수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아, 제발.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나가줘.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주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수진은 홀로 남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희는 여전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오늘 하루가 맴돌았습니다. 수진의 울음소리, 박 부장의 비웃음,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 은희는 천천히 일어나 침실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청소부 유니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이 옷을 입고 보낸 시간들, 그 시간 동안 은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수진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은희는 유니폼을 다시 옷장에 넣었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할 때였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은희는 평소와 다르게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부로 위장 취업한 곳 말고 자신의 회사인 본사 회장실로 갔죠. 비서실 직원들은 회장이 직접 출근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최근 며칠간 자리를 비운 적이 많았으니까요. 은희는 회장실에 앉아 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민준아, 수진이는? 수진이가 제 전화를 안 받아요. 민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안 됐다는 거냐? 네. 금요일에 제가 진실을 말한 후로 계속. 은희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민준이 수진에게 집안 이야기를 했다는 것. 그리고 수진이 그 후로 연락을 끊었다는 것.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민준아, 어머니가 알아볼게. 네. 조금만 기다려라. 은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희는 비서실장 김 과장을 불렀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수진 씨 집 주소 아직 가지고 있지? 네, 있습니다. 그 주소 내게 줘. 김 과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주소를 건넸습니다. 은희는 주소를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잠깐 다녀올게. 은희는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직접 만나야 할 때였습니다. 은희는 운전기사에게 수진의 집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차는 강북 쪽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은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수진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1시간 후 차는 작은 원룸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은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운전기사에게 기다리라고 말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낡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 수진의 집이었습니다. 은희는 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평생 이런 긴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은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1번, 2번.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문 앞에 섰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것 같았죠. 수진은 은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박 이모님, 왜 여기? 수진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은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수진아, 들어가도 될까? 네, 들어오세요. 수진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은희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수진다운 공간이었죠. 앉으세요. 차라도 드릴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은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모님, 어떻게 여기를 아셨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사실은 말이야.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박순자가 아니야. 수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은희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강은이야. 강민준의 어머니. 은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네, 어머니. 라고요? 수진은 순간 뒤로 물러섰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벽 쪽으로 갔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무슨 말씀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지는 벽에 기대며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박 이모님이 민준이 어머니? 그래, 나야.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너를 시험하려고 했어. 은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민준이를 정말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을 원하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어. 수지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청소부로 위장한 거예요? 그래.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어. 은희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미안해. 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알아. 민준이가 너한테 집안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도 알아. 은희는 수진 옆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오만했어. 은희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난 내가 돈을 노리고 접근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틀렸어. 저는 정말 민준이를 사랑해요.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알아. 이제 알아. 은희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간 너를 지켜보면서 알았어.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수지는 고개를 들어 은희를 쳐다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사실은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이모님이, 아니, 어머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 은희는 놀라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손을 봤어요. 일 안 하시는 분의 손이었거든요. 수진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말투나 행동도 평범한 청소부 같지 않으셨어요. 그럼 너는 알고 있었던 거야? 은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확신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느낌이었어요. 수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그게 어머님이 저를 알아가려고 노력하시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진아, 저를 만나주시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수진의 말에 은희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진작 만났어야 했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많은 것들이 오갔습니다. 은희의 후회, 수진의 용서,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은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 수진은 놀라 은희를 쳐다봤습니다. 네,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어. 은희는 수진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편견으로 너를 판단했던 것을 용서해줘. 어머님, 수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는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진실한 사람이야. 은희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집안 배경이나 재산보다 훨씬 중요한 걸 가지고 있어. 따뜻한 마음을. 감사해요, 어머님. 수지는 은희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편견과 오해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정한 이해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수진아, 민준이한테 연락해줘. 은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 애가 많이 걱정하고 있어. 네. 그럴게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회사 일은 내가 알아볼게. 괜찮아요. 다른 곳 찾아볼게요. 아니, 부당한 해고야. 복직시킬 수 있어. 은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 그룹 계열사 중에서 골라도 돼. 수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제 힘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 네. 어머님이 인정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은희는 수진의 당당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대단한 아이라는 것을. 알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은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다. 회사 일이 있어서. 네, 조심히 가세요, 어머님. 수지는 은희를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은희는 문을 나서다가 돌아섰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무엇이요? 이 고집센 할망구를 변하게 만들어줘서. 은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님. 은희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죠. 은희는 차에 올라타며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회사로 가자. 차가 출발했습니다. 은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구나. 수진과 민준과 그리고 자신의. 은희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은 방 안으로 돌아와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민준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민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민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내가 진작 말했어야. 괜찮아. 다 이해해. 정말? 그럼. 응. 만나자. 할 얘기가 많아. 수진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지금 갈게. 민주는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진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었죠.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테크원 회사에 고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은희가 정장 차림으로 내렸고 비서실장 김 과장이 뒤따랐죠. 회장님, 준비되었습니다. 은희는 회사 로비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 누구야? 되게 포스 있으신데. 박 부장이 복도를 지나다가 은희를 봤습니다.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청소부. 그때 회사 대표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박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희는 차갑게 박 부장을 쳐다봤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얼마 전에 당신이 내쫓았던 청소부요. 박 부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게 죄송합니다. 이수진 대리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 그리고 나를 무시한 것, 둘 다 용서 못합니다. 회의실에서 은희는 대표와 인사팀을 앞에 두고 말했습니다. 박 부장의 즉시 해고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수진 씨에게 정식 사과와 보상을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복도에서 짐을 싸는 박 부장. 은희가 그 앞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는 마음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말. 기억하세요. 박 부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은희는 비서실장 김 과장을 불러 지시를 내렸습니다. 수진이와 민준이를 회장실로 데려와. 네, 알겠습니다. 김 과장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1시간 후 회장실 앞 대기실에 수진과 민준이 도착했습니다. 수진은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밝았죠. 민준은 수진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회장실, 큰 책상, 그리고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 전경. 하지만 은희는 책상 뒤가 아닌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와. 앉아. 은희는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수진과 민주는 맞은편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응, 잘 지냈니?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수진도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은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님.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겪은 일들에 대해. 은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아니야. 내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 은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집안 배경만 보고 판단하려 했지. 정작 중요한 건 보지 못했어. 어머님, 이제 제대로 볼게. 너라는 사람을. 은희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 그리고 은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나도 너한테 잘해줄게. 늦었지만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딸. 민주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이 이렇게 화해하는 모습. 평생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아, 고마워.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수진아, 회사 일은 어떻게 할 거니?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어요. 우리 그룹 계열사에 오는 건 어때? 은희가 제안했습니다. 수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제 힘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언제든 필요하면 말해.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할 거니? 은희가 물었습니다. 수진과 민주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천천히 준비해. 서두를 필요 없어. 은희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중요한 건 너희가 행복한 거니까. 네, 어머니. 민준과 수진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세 사람은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은희는 두 사람을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했습니다.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같이 식사하자. 네, 어머니. 수진아, 내가 음식 만들어줄 수 있니? 은희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놀라 은희를 쳐다봤습니다. 네, 제가요? 응, 내 손맛이 궁금해. 알겠어요. 열심히 준비할게요. 수진은 밝게 웃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은희가 말했습니다. 사랑한다. 너희 둘 다. 저희도 사랑해요, 어머니. 문이 닫혔습니다. 은희는 홀로 복도에 서서 웃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죠. 은희는 회장실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기는구나. 저녁이 되었습니다. 은희의 집, 넓은 거실과 식당. 식탁에는 수진이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어머님, 다 준비됐어요. 수진이 앞치마를 풀며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은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준도 옆에 앉았죠.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은희는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맛봤습니다. 정말 맛있다. 정말요? 수진이 기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 맛이 나. 은희는 감동했습니다. 할머니 레시피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그래. 고마워. 이렇게 맛있는 음식 해줘서 천만에요, 어머님. 식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의 어린 시절 이야기, 민준의 학창 시절 이야기, 그리고 은희의 젊은 시절 이야기. 어머니도 젊었을 때 힘든 일이 많으셨군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은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너희가 있으니까. 민주는 어머니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하는 것을.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거실로 이동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은희는 찬장에서 뭔가를 꺼내왔습니다. 낡은 상자였습니다. 이거 뭐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내 보물이야. 은희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민준이 어렸을 때 사진이야. 은희는 사진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어머, 정말 귀여워요. 수진은 감탄하며 사진을 봤습니다. 그치? 우리 아들 어렸을 때 천사 같았어. 세 사람은 한동안 앨범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거실에 가득했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죠. 은희는 오랜만에 진짜 가족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진아. 은희가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있잖아. 너 청소 솜씨 좋더라. 은희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잠시 어리둥절했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에이, 어머님. 우리 집 청소 좀 가르쳐 줄래? 알겠어요. 언제든지요.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진과 민주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은희는 현관까지 배웅 나갔습니다. 조심히 들어가.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와. 네, 어머님. 안녕히 주무세요. 두 사람이 떠나고 은희는 홀로 남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식탁에는 아직 설거지할 그릇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행복했으니까요. 은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생겼구나. 은희는 침실로 가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깊숙이 보관해둔 청소부 유니폼을 꺼냈습니다. 한동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이 옷을 입고 보낸 시간들, 그 시간이 자신을 변화시켰습니다. 은희는 유니폼을 다시 옷장에 넣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은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푹 잘 수 있을 것 같았죠. 은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회장으로만 살았습니다. 강하게, 완벽하게, 혼자서.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회장이 아닌 어머니로, 그리고 곧 시어머니로, 한 사람의 여성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진이 그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돈이나 지위보다 중요한 것,
따뜻한 마음과 진실한 사랑. 은희는 감사했습니다. 수진이 자신의 삶에 들어온 것에 며칠 후 수진은 복직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대신 자신이 원하던 스타트업에 입사했습니다. 작지만 꿈이 있는 회사였죠. 은희는 수진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응원했습니다. 한 달 후 민준과 수진은 약혼식을 올렸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은희는 수진에게 다가가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우리 딸 환영해. 감사해요, 어머님.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은희의 집 식탁에서 수진이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은희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재산도, 지위도, 명예도 아닙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 은희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연결된 관계, 수진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평범한 집안 출신에 가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 아이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희는 수진과 민준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행복해라, 너희 둘. 네, 어머니. 행복할게요. 저희가 어머님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 그 빛들 사이로 은희는 새로운 미래를 봤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미래를,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미래를, 청소부 복장을 입고 보냈던 그 시간들. 그것은 은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보게 된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을 얻은 것. 은희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회장이 아닌 한 사람의 어머니로, 그리고 곧 할머니가 될 한 사람의 여성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가족의 소리였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의 소리였습니다. 은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살아가는 것 같다고. 회장으로서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함께하는 미래가 있었으니까요.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